안녕하세요. 결제 소프트 장민입니다. 우리 회사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 외주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20여 년간 초음파 진단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유방암 진단기기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의료기기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 살펴보고 비교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이북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과 IEC 유기성공사의 메디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 대부분은 같지만 몇몇은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가이드와 유기성공사 모두 소프트웨어 유닛 상세 설계와 소프트웨어 유닛과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닛 간 인터페이스 설계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유닛을 소프트 아키텍처에서 도출한 것을 언급한 반면 유기성공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나누어서 도출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유닛은 요구사항에서 도출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가이드는 유기성공사와 다르게 소프트웨어 유닛을 더 작은 항목으로 분해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나 모듈을 소프트웨어 유닛으로 간주하는 것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문서나 아키텍처 문서에 회사가 정의한 소프트웨어 유닛에 대한 필요하다면 근거와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가이드에서는 상세 설계는 소프트 아키텍처를 이행하고 아키텍처와 상충하지 않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유기성공사에서는 이행 대신 임플리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기성공사는 소프트 아키텍처를 소프트 아이템의 식별과 구조, 그리고 이들의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세 설계 단계에서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가이드는 추가적으로 설계 특성 검증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이원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원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키텍처 문서나 설계 문서로 관리해주세요. 소프트웨어 이북에서도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6개의 날리지 에어리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는 미리 정의된 기능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정의함에 있어 과학적 원리, 기술 정보, 상상력을 사용하는 분야이면서 그 분야에서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 분야에 적용한 결과, 그리고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디자인 थिಂ킹을 순서에 따라 구분해 보자면 첫 번째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다시 말하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두 번째는 개념을 공식화하며, 세 번째는 작동 원리를 고안하고, 네 번째는 이들을 표기하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용 방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를 둘러싼 주변 사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설계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주수하며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한 전략과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는 품질,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생성, 구조 연결, 그리고 로그와 같은 지원 기능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의 원칙은 소프트웨어 설계 동안 결정을 위한 방향 또는 가이드를 제공하는데요. 엑스트랙션은 오브젝트를 특정 목적과 관련된 정보에 집중해서 추상화를 통해 설계하는 것이고, 세퍼레이션 오브 컨선은 간신사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모듈러라이제이션은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작은 컴포넌트 또는 유닛으로 구조하는 것이고, 인캡슐레이션은 앱스트랙션과 모듈러라이제이션을 통해 필수 컴포넌트 또는 유닛의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퍼레이션 오브 인터페이스 앤 임플리멘테이션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커플링은 모듈 간 연결을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고, 코헤션은 관련된 기능 또는 관련된 모듈을 모아 결합하자는 것이고, 유니포니티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컴플리트니스는 소프트웨어 설계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베리피커빌리티는 소프트웨어 설계가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세스는 대체적으로 아키텍처 설계 단계, 하이레벨 디자인 단계, 그리고 상세 설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이전에 올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이레벨 디자인 단계는 주요 컴포넌트와 관계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상세 설계는 컴포넌트 또는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모듈의 내부 구조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특이한 것은 상세 설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이복에선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화면 시야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함께 작업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디자인 품질과 관련해서 관심있게 살펴봐야지 될 사항인데요. 컨커런시는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태스크, 스레드와 원자적 실행, 동기화, 스케줄링 등을 다룹니다. 이벤트 핸들링은 이벤트 처리를 다루며 데이터 퍼시스턴스는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다룹니다. 디스트리뷰션 오브 컴포넌트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자동 장비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분산 배치하는 것을 다루며 에러, 익셉션 핸들링, 폴트 톨러런스는 오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인테그레이션과 인터포레이터빌리티는 이 기존 간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간 또는 시스템에서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다룹니다. 어시어런스, 시큐리티, 세이프티는 소프트웨어가 이해 상황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위도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다룹니다. 베리애빌리티는 다른 시장에 적용할 변형된 소프트웨어 생성을 다룹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기록은 문제, 해결 방안, 주요 결정과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모델 기반 설계, 구조 설계, 행동 설계를 기술하여 디스크리션에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디자인 패턴과 스타일을 활용해서 기록할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 패턴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초기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시경에 매우 부합합니다. 문제를 구체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을 공식화하며 개념을 구현한 작동 원리를 표기하고 사용 방법을 기술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디바이드 앤 컨커는 문제를 쪼개서 해결하는 것이고 탑다운은 디바이드 앤 컨커와 비슷한 개념으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해가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텀업은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서 이들을 묶어 좀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터레이티브 앤 인크리멘탈은 반복적으로 범위를 키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펑션 오리엔티드 디자인은 주요 소프트웨어 기능을 식별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합니다. 데이터 센트릭 디자인은 데이터 구조에서 시작해서 입력 데이터 구조와 출력 데이터 구조를 명시하고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합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은 상습과 다양성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해볼 사항으로 싱글 리스폰서빌리티는 클래스에 하나의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인데요. 큰 클래스에는 큰 책임을, 작은 클래스에는 작은 책임을 부여합니다. 오픈 클로즈는 모듈은 확장은 열어두고 수정은 닫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잘 동작하는 코드는 건들지 말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오브 서브스티튜션은 파생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은 클래스 혹은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목적에 부합하게 분리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펜던시 인버전은 종속 혹은 이전은 인터페이스, 앱스트랙션 클래스와 같이 수상하게 제사하고 칸클 클래스에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숏은 가능하면 함수 크기를 작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완싱은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few 아구먼트는 가능하면 아구먼트의 수를 적게 가져가는 것을 말하며 앱스트랙션 앱의 컨시스턴스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수상화 수준은 같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저 센터드 디자인은 UX UI 요구사항을 프로토타입이나 모컵으로 만들어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유저빌리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자인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로 분리하여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컴포넌트는 독립적인 유닛으로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와 종속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배포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디자인은 이벤트와 이에 반응하는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의 동작을 설계하는 방식인데요. 이벤트 드리븐 디자인에선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는 메시지 브로커를 이용해서 타이트한 연결이 아닌 느슨하게 연결이 됩니다.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은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관심사를
해결하면서 구축해가는 설계 방식입니다. 컨스트레인 베이스드 디자인은 제약사항에 따라 디자인 공간의 크기를 제한하여 실현 불가능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디자인 제안을 배제하는 것인데요. 몇몇 초기 결정을 강요해서 디자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이해 당사자가 공유하는 도메인 언어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기술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그 밖에 이터레이티브 어댑티브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애자일과 같고요. 서비스 오리엔티드는 웹 서비스를 사용한 설계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